지금 스포츠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건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이게 한 10년 됐습니다. 10년 됐는 건데 기존의 체육관 시스템을 워낙 비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은 그 트레이너들이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놓고 있는 책입니다. 잠시만. 그래서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자전거 타는 분들 그리고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운동, 꼭 지켜야 될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제일 먼저 뭐 앞에 내용들은 건너뛰고 이제 첫 내용 그러니까 중심 내용인 스포츠 음료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본문은 밑에 영상 밑에 나오니까요.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그 스포츠 음료가 설정이 되어 있는 목표가 개발 목표가 이런 겁니다. 달리거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위출렁거림이나 그리고 또 혈류가 거의 뭐 위장에서 빠져나가서 사지로 전달이 되어 있을 때 그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. 결국 뭐 평활근도 단당류가 있어야지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혈류가 위장에 안 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흡수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를 요구하는 요소인 단당류, 즉 그 설탕인데요. 이거 뭐 그 스포츠 음료 보면 대놓고 이렇게 백설탕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습니다. 보시면 압니다. 근데 이제 이 스포츠 음료가 백설탕을 주 원료로 했는데 그 백설탕을 주 원료로 했는데 함유량은 약 8% 전후예요. 8% 전후고 일반적으로 콜라나 뭐 판타 뭐 이런 것들은 15%대까지 올라갑니다. 한 2배수 가까이. 그러면 이제 이 8%라는 당분 수치는 어떤 목표로 뒀는가 하면 위장장애 흡수력이 최상급에 올라가고 위장장애가 없는 조건에서 단당류 설탕의 함유량을 최대한 끌어올린 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게 그 1.5리터 우리 뭐 포카리 스웨트 1.5리터짜리의 칼로리 수준이 어느 만큼이냐 1.5리터면 약 한 120g 정도의 당분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곱하기 한 4 정도 하면 480칼로리가 될 것이고 480, 500칼로리 가까이 되고 보통 이제 480칼로리가 나오고요. 이 480kcal에서 그 우리가 보통 공깃밥이 300kcal니까 한 공기 반중 되겠죠 이게. 그래서 그 미프로니 뭐 스포츠 음료니 뭐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은 뭐 바로 이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. 그 에너지를 이제 어디로 저장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요. 지방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근육으로 보낼 것이냐 근육에 이제 동물성 다당류로 보낼 것이냐 이건데 운동 중에는 이 스포츠 음료가 이 백설탕이 에너지원으로서 뭐 이온 음료 그러는데 이온이라는 거는 사실 포장된 말이고요. 설탕물이에요. 대놓고 설탕물입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. 쥐가 났을 때 전해질 불균형이 나가지고 근경련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를 빨리 섭취하면은 경련을 상당히 지연시키거나 조금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. 그 부분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온이라는 거.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스포츠 음료를 이제 운동 중이지 않은 상황 그리고 운동 직후가 아닌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지방으로 쌓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운동 중에
그리고 운동 직후 언제가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백설 에너지원으로서 지금 그 스포츠 음료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위치는 제가 보기에 바로 이때입니다. 운동 중이 아니라 운동 직후 20분 전후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기 뒤편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. 여기에서 이제 인슐린 반응이 쫙 나와가지고 저혈당 연세가 나올 만큼 혈당을 그 혈당치가 올라갔다가 확 떨어뜨리는. 근데 이 떨어질 때 이것을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. 이 목표가 이제 근육으로 동물성 다당류로 근글리코겐으로 가자 하는 것이 이제 운동 직후 20분 전후. 그러니까 운동 직후에서 20분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빠르게 섭취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. 자, 이게 제대로 섭취가 되면은 그 지금 도발에 한계가 있죠. 자주 타면은 속된 말로 닭병 걸린다. 이게 근피로 현상인데 이게 그 근글리코겐의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소진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. 야구에서 우리 5선발제가 있죠. 이 5선발제가 바로 사실은 뭐 관절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그 근글리코겐의 축적 시간이에요. 이 근글리코겐의 축적 시간이 약 5일에서 6일 정도, 길게는 이제 한 7일 정도.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또 근거로 주는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거의 5일에서 7일 프로그램입니다. 돌리는 게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가 운동해 줘야 될 부분을 한 군데밖에 운동을 안 한다,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죠. 상완 이동을 운동한다 그러면 이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근글리코겐의 축적 시간이 이만큼 걸리고 이 축적을 최적화시켜서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설탕물이라도 좋으니까 비염이 들어가면 설탕물이라도 좋으니까 운동 직후에 바로 그 당분을 섭취해 달라는 겁니다.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발로 인해서 근피로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문 내용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고요. 앞으로 이게 워낙에 오래된 내용을 지금 다시 되새기면서 떠들려고 하니까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네요. 아무튼 이 책을 좀 더듬어 가면서 내용을 계속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